무빈소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되죠. 많게는 막 1,0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조문객을 안 받는다고 해서 장례 절차를 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신 분들은 본인이 후회를 한 게 느껴져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후회할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엔딩 스케치 장례지도사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급하게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장례식장에 지금 출동 가고 있습니다. 출동이요? 출동이 뭔가요? 지금 가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출동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출동이 어떤 거예요? 장례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장례식장으로 출동 나가는 거예요. 상이 발생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초동은 제가 집에서 다 맞춰놓은 상태고, 초동이라고 하면은 화장장 예약이랑 우선 화장인지 매장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선 화장장 접수는 다 해놓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섭외를 한 상태입니다. 요새 좀 무빈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빈소로 진행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무빈소 장례식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무빈소 장례식을 하는 곳으로 해서 장례식장 섭외를 하고, 그리고 고인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에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이송까지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 지금 저는 고인분도 만나 뵈야 하고 그리고 가족분도 만나 뵈러 지금 장례식장으로 출동 가고 있습니다. 무빈소라는 거는 빈소가 없는 거를 무빈소라고 얘기하나요? 무빈소는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조문객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도 많이 진행했는데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10건, 20건 중에 한두 건 정도가 무빈소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10건에 뭐 한 건은 꼭 무빈소를 하시거든요. 장례 문화가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가족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끼리만 하고, 그리고 조문객들에게도 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담 없이 가족들끼리만 입관하고 발인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저도 생소했어요. 예전에 뭐 장의사라고 불렸던 그게 맞을까요? 네, 고인 모셔드리는 일. 실제로 지도사 선생님은 시체를 닦으시나요? 시체 말고 고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장례지도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공도 있어요. 전문적으로 대학교도 있고 학과도 있고요. 학원에서 교육 다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지금 자격증을 따시고 장례지도사를 하시는 거네요. 네, 우선적으로 입관을 할 때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입관을 할 수 있어요. 장례지도사가 아니고 입관을 하면은 불법이군요. 상을 당했을 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율해 주신다고 이해해도 좋을까요? 제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 당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장례식장을 잡을 때도 내가 조문객이 몇 명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으로 모실 건지 매장으로 모실 건지. 그리고 화장이면은 저희가 예약해드리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만나 뵙고 나서 접객 도우미들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저희가 다 배치해드리고 알맞는 상복으로 좀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에 해당하는 거를 원스톱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3일 동안 제가 그냥 가족의 일원이 돼서 같이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례지도사는 어떻게 하다가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병원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원래는. 병원 일을 하시다가 그래도 장례지도라는 분야가 낯선 분야일 텐데 도전하시는데 좀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찾아보니까 장례지도사가 모신다고 하길래 에이 설마 내가 그거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잠깐 와서 배우라고 해서 갔는데 고인분이랑 저랑 입관실에 남겨두고 갔더라고요. 잠깐 일 보러 간다고 일 알려주시는 분이. 근데 저는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고 그냥 갑자기 입관을 배우게 됐는데 입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실무에 투입되신 거네요. 적성에 맞게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네, 저는 제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지도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사실 돌아가시는 거는 거의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진짜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전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밤이건 낮이건 뭐 새벽이건 한두 시간 내에 이제 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잘 못 쉬실 것 같은데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뭐 출동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을 막 깊게 자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만 활동하시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저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적성에 맞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사실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저는 힘든 부분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장내에서 힘든 부분은 없어요. 네, 없고 뭐 새벽 발인이라서 5시에 발인인데 전날 입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잠 들었는데 한두 시간 자고 나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장례식장을 출근하는 그게 조금 힘들다? 그냥 조금 힘들다? 몸이? 그 정도고 딱히 일하면서 어떤 문제로 이제 힘든 건 없지만 예전에는 좀 큰 회사의 기업상조에 같이 이제 소속이 돼서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 말고 다른 장례지도사들도 좀 많았거든요.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도 이제 사람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장례 지도사를 택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저를 되게 미워해요. 잘해도 미워하고 못해도 미워하고.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족들이랑 3일 동안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 뒷좌석에 보니까 짐이 되게 많은데 뭘 많이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입관 때는 짐이 좀 많아요. 입관할 때 수의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입관 뭐 용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입관 용품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이제 포토 테이블도 만들어 드리는데, 포토 테이블 만들어 드리기 위한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재료들도 가지고 다니고, 그 액자들, 프린트기. 그래서 차는 꼭 필요해요. 제 팔다리예요.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직업인데 처음에 이거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잘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주셨을까요? 엄마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뭔가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죽음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귀한 역할이긴 하지만 슬픔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좀 우울한 감도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막 감정이입 많이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좀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서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돌아오면 괜찮아지고 하기 때문에. 여행은 혼자서 다니시나요? 남편이랑 가죠. 장례식장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빈소라서 입관이 내일 모레 이제 진행되거든요. 내일 모레 입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좀 드리고서 발인 일정 같은 거 좀 안내 드리고, 화장 예약을 했기 때문에 화장으로 모시는데 유골함 고르는 거 좀 안내 드리고 그렇게 마치는데,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고인분을 한번 만나 뵈야 돼요. 고인분을 보고서 해고를 보고 관을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관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관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지금 출동하고 있고, 그리고 무빈소가 아닐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로 출동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사님들 배치해드리고 초기 상담 같은 거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똑같이 저도 고인분 만나 뵙고, 처음에 가족분들이 좀 몰라요. 조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문 받는 방법 같은 거 좀 알려드리고, 첫날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빈소기 때문에 조금은 간소화된 네. 상태로 진행되겠네요. 약간의 상담만 하고, 그리고 이제 고인분 만나 뵙고, 입관하고 나서 바로 발인이 나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입관 때 몇 시에 오셔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3일장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무빈소 같은 경우에는 입관하자마자 바로 발인하는 건가요? 네.
만약에 내일 화장장 자리가 있었으면은 내일 입관하고 나서 바로 발인을 나가도 됐는데 내일은 이제 화장장 예약이 꽉 차서 저희가 내일 모레로 잡았거든요. 입관을 하고 바로 발인을 나가기 때문에 보통 2일장이 될 수도 있고 3일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무빈소는. 무빈소가 많아지는 이유는 지도사님 보기에는 어떤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핵가족화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게는 막 1,0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니까. 장례를 치우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드나요? 장례식장 빈소를 이제 대여하기 때문에 그 대여비랑 음식 비용, 술 그런 거 다 포함하면은 좀 많이 나가죠. 근데 무빈소로 하면 접대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세이브 될 수 있다. 그리고 생전에 조문객을 안 받으시겠다고 이제 말씀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문객 안 받고 그냥 작게 그냥 너네들끼리만 해줘라. 그렇게 말하시면은 이제 그 말씀 받들어서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장례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빈소로 진행을 하면은 우선 그 제일 큰 부분 그 장례식장 대여 요금이랑 그 접객 요금 이게 빠지기 때문에 무빈소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되죠. 수백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확히 이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아끼시게 되죠. 약간 뭔가 상을 당한다는 건 사실은 큰일이잖아요. 위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무빈소로 진행이 되면 그 위로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진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면서 제가 예의를 못 갖추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한테 좀 여쭤보시는데 아니라고는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제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신 거고 조문객을 안 받는다고 해서 장례 절차를 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간혹 상주님들께서 부모님께 제가 못할 짓을 한 건가 되게 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 그 가정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비용적인 부분도 좀 많지만 그냥 정말 간소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안 갖춘 건 아니고 아버님을 잘 모셔드리고 어머님을 잘 모셔드리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장례식장 도착한 것 같은데 바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들어가서 저는 이제 가족분들 만나 뵙고 초기 상담 좀 하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상담 마치고 나왔고요. 어떤 상담을 하신 거예요? 우선 가족분들이랑 어떻게 조율할지 그리고 입간이랑 발인 날짜 다다음날 어떻게 될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골함도 좀 고르셨고요. 수의도 좀 다른 걸로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결정하셨고 그런 설명 좀 드리고 발인 절차에 대한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발인날 입관하고 나서 바로 발인이 나가잖아요. 발인 나갔다가 장지까지 이제 아버님 모셔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일정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고인분도 만나 뵙고 온 건가요? 고인분은 아직 안 만나 뵀는데 저랑 이제 안치실 가셔서 저도 고인분이 어떤 분인지 체부를 좀 한번 봐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이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사님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안치실입니다. 안치실이 영화관에서 봤던 그 안치실을 생각했는데 되게 분위기가 밝은 것 같아요. 그 파묘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안치실이 엄청 어둡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안치실은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안치실은 밝은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안치고라고 해요. 지금 온도가 2도에서 5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도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안치고마다 고인분들이 이제 한 분씩 계신 거예요. 지금은 비어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면은 고인분이 이제 모셔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인분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게 이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따뜻하게 되면은 이제 고인분들이 이제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만드는 안치고입니다. 병원에서건 집에서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장례식장으로 고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오셔서 이제 처음에 수세 과정이라고 해서 살짝만 닦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치고에 모시게 돼요. 안치고에 모셔진 후에 입관 전까지 쪽에 이제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안치실에 온 이유는 고인분 좀 체구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체구를 확인하는 이유는 관 크기가 좀 달라요. 보통관 그리고 특관이 있는데 보통은 보통관이나 특관을 쓰게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관을 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관을 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체격이 많이 크신 분들은 맞춤관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관을 써야 되는지 제가 좀 체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좀 체구를 확인하는데 체구가 좀 작으신 편이라서 보통관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무빈소는 자택으로 돌아가셔서 자택에서 좀 쉬시다가 입관날 그리고 저희는 입관 발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입관 발인날 자택에서 다시 오셔가지고 대기하는 장소도 따로 없긴 해요. 그래서 입관하고 입관식 때 약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이제 발인을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장례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좀 힘드신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례를 치르며 제일 힘든 부분은 부모보다 자식이 더 먼저 가는 경우입니다.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자녀상인데 자녀상 중에서도 스스로 좀 목숨을 끊으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힘들죠.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뭐 표정이 안 좋다거나 혹은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고인의 표정에서 느껴지시나요? 표정에서도 그렇고 자살하신 분들은 이후회를 했고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후회할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가장 슬픈 장례식인데요. 제 또래 아드님을 이제 먼저 보내드린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눈물이 입관식 들어서자마자부터 눈물을 그냥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도 그 아들의 손을 끝까지 이제 놓지 않으시고 그냥 오열하셨는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힘든 삶을 살다가 수술도 몇 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이 됐는데 그 장례식이 저는 아직도 가슴이 이제 뭉클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에서 봤을 때 그 김수미 선생님도 모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김수미 선생님 제가 모셔드렸고요. 제가 그때 성남 화장장에서 발인 중이었고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화장장 끝나고 바로 이제 한양대 장례식장으로 좀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김수미 선생님을 본인이 맡게 됐다고 옆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발인 끝나고서 바로 이제 같이 가서 도와드리게 됐거든요. 김수미 선생님 마지막 메이크업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 김수미 선생님 떠나실 때 편하게 잘 떠나신 거 맞으시죠? 네, 편안한 모습이었고 남편분이 휠체어를 타고 입관식에 참여하셨거든요. 힘들게 일어나셔서 김수미 선생님께 입맞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뭉클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나요? 많죠.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제 손 잡아주고 이 고운 손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고 막 하시는데 그냥 그런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되게 감사하죠. 그냥 작은 손으로 잘 모셔드리는 게 제 일이고 그냥 그렇게 감사한 표현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더 감사드리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살 선택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죽는다고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죽음을 택했지만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남은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은 그 공허한 가슴 그리고 무슨 죄를 졌길래 가족들은 죄진 것 마냥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이 힘들어 봤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힘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죽는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죽음을 택한다면은 고통이 계속 무한으로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냥 오히려 일어나 볼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럼 힘든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몇 번의 고비가 왔었고 그 몇 번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게 마지막인가 싶었는데 또 지하로 내려갔고 정말 죽고 싶어서 저기 가양대교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냥 그 위에 올라가서 생각한 게 여기서 떨어지면 편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인분들을 많이 봤는데 편한 얼굴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떨까요? 늘 하던 대로 초심 잃지 않고 계속 귀찮아하지 않고 그대로 가족분들이나 고인분들이나 잘 모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인 이제 마지막 순간을 한 폭의 그림처럼 유가족분들 잘 모셔드리는 엔딩 스케치의 감성장의사 최정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팅!